Welcome to the Korea Society's video series, Author Talks. A millennial turned magical girl fights against climate change and credit card debt in Magical Girl Retires, a delightful, wildly imaginative novel from our guest today, Park Seol-yeon. Park Seol-yeon was born in Cheolwon, South Korea, and she lives in Seoul. She made her debut in the journal 실천문학 and received the 2018 Hangul Literary Award for her novel, The Girl in the Air. Her other works include the novels Martha's Work and The Shirley Club, as well as the short story collection My Hormones Made Me Do It. Translated by Anton Her, Magical Girl Retires is the first book of hers to be translated into English. Welcome to the Korea Society, Seol-yeon. It's great to see you.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설 쓰는 박서련입니다. So how would you introduce your book, A Magical Girl Retires, to your new readers? 마법소녀 은퇴합니다는 제가 팬데믹 시기에 쓴 소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여기 하고 거의 동일한 세계를 배경 삼고 있지만 단 한 가지 마법소녀들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 세계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인공은 팬데믹을 계기로 직업을 잃은 29살의 평범한 여성이고요. 이 여성에게 예언의 마법소녀,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법소녀가 찾아와서 사실 당신은 사상 최강의 마법소녀가 될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마법소녀 소설입니다. Many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the older generation, may not be so familiar with this genre of magical girls. Can you tell us what it is and what does the magical girls mean to you? 저는 이게 번역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일단은 저도 그게 걱정이었어요. '미국에서도 마법소녀 장르가 인기가 있을까?'라는 게 약간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어쩌면 낯설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제가 고민을 약간 해 봤는데, 마법소녀라는 것은 몰라도 마법하고 마법사, 그리고 마법이 나오는 동화 페어리테일 같은 것들은 친숙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대의 영미권 독자분들이시라면 모두 "해리 넌 마법사란다."라는 문장의 짜릿함을 아마 알고 계실 테고, 제가 생각하기에 장르 아이콘으로서의 마법소녀는 단순히 마법을 쓰는 소녀만은 아니고요.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신데렐라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요정 데모의 힘을 빌려서 누더기 옷을 근사한 드레스로 바꿔 입고 파티에 가잖아요. 근데 이때 신데렐라의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니라 요정 데모처럼 마법을 쓸 수 있게 됐다면 어땠을까요? 그게 바로 '마법소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이전에는 발휘할 수 없었던, 평범한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힘을 가지게 되는 존재,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방사능 거미한테 물려서 거미의 능력을 갖게 된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도 '마법소녀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정의 안에서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마법소녀는 저의 꿈이자 첫사랑? Mm. 영어로 하면 아마 그 퍼스트 크러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유년기에는 그 한국의 국영방송 채널에서 마법소녀 장르 작품의 대표작인 세일러문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라는 동안에, 성장하는 동안에 마법소녀가 되고 싶기도 했고 '마법소녀가 나의 여자친구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런 저의 꿈과 사랑을 담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s you mentioned, we know that the main character is a 29-year-old woman. She lost her job, but she wanted to be a clock designer at one point. But we never learn her name. Why did you choose to keep her nameless? 아마 모든 작가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름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름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기잖아요. 건조하고 냉정하게 말하면 이름은 태그죠. 상품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말하자면 이것과 다른 것들이 어째서 다른가를 알리는 첫 번째 특징이 이름이고, 즉, 그래서 개성이기도 하다라고 저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름 짓기를 기피하게 되는 경향도 저에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독자들이 주인공을 자기하고 다른 존재로 생각하지 않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나라고 하는 1 인칭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었으면 했고요. 쓰는 동안 저도 그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시계방을 운영하는 할아버지가 안 계셨고, 저의 꿈도 시계 디자이너가 아니라, 저는 꽤 어렸을 때부터 소설가가 꿈이었지만 이 주인공이 저하고 다른 어떤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는 동시에 또 다른 세계에서의 저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상상하면서 몰입할 하면서 쓴 거죠. 게임 아바타를 다루듯이요. 의도는 그랬고, 어떻게 보면 좋았던 의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좀 후회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시퀄을 쓰고 있는데 주인공 이름이 있었으면 훨씬 편했을 것 같은 순간들이 많아서 '아, 이름을 진작 지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합니다. The plot of this book is fantastic yet realistic, as you mentioned. It has a magic girl, but other than that, it seems very much like our everyday life. It portrays a young woman struggling with poverty, debt, and lack of opportunities. And it actually begins in a very desperate moment of her life when she's considering suicide. How did you come up with that opening? 제가 이 소설을 팬데믹 시기에 쓰기 시작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때 한국 사회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팬데믹과 함께 시작된 2020 년대 한국에서는 청년 여성 자살률이 종전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청년 여성들 사이에서도 실업률 증가, 팬데믹 락다운으로 인한 우울증 등이 만연했고요. 그리고 한국은 그 워낙에 노동 성평등 지수가 굉장히 낮은 나라지만 꼭 한국만이 이런 문제를 겪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런 토양에서 나온 주인공이 그냥 우리 중 하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자들이 주인공을 자기와 다르지 않은 존재라고 느끼기를 바랬고,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시작 부분은 작가인 저의 어떤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마포대교까지 올라갔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는 고백하자면 어 세 번째 장편 소설을 쓸 때까지 리볼빙 카드 빚이 저에게도 있었고, 편집자한테서 생활비를 빌린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구차한 삶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했었고요. 지금은 사실은 '그때 죽지 않길 잘했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죠. 이야기를 삶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서 시작하는 건 '앞으로는 조금씩 더 나아질 거야.'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Then why did you decide to choose Magical Girl as the title and overarching term vocabulary in the book? The narrator is 29, which isn't socially legally perceived as a little girl. And sometimes the use of the word girl is viewed as pejorative. Why did you, how did you redefine what a girl means in your novel?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마법소녀라는 존재는 마법사나 초능력자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그래서 기존 장르에 대한 존중으로 마법소녀라는 단어를 전체로 사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작품에서 말했듯이 자신을 소녀라고 여기는 데에 불편감이 없다면 누구라도 자신을 소녀라고 여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녀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듣게 된다면 사실 소녀라는 말에는 어린 여자라는 말 뜻 이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잖아요. 이 말이 바람직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소녀 취급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그걸 비하의 의도에서 사용하는 걸 보아왔기 때문에. 타의적으로 소녀로 라벨링 되는 경우들은 보통 긍정적이기 어렵긴 하죠. 근데 저는 소녀라는 특정한 연령 및 성별 집단에 대해서 좋은 점들을 더 많이 생각해요. 성장력이 있고 자기만의 세계와 상상력을 갖고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정의감이 있는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3.1 운동의 아이콘인 유관순 열사 같은 분도 소녀셨잖아요. 그래서 소녀라는 어떤 라벨링을 긍정적으로 재전유할 수 있다면 저는 좋을 것 같다. 영광일 것 같다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You just mentioned there sort of the almost innocent sense of justice. The magical girls use their power to help others, but the biggest fight they choose to take on in this novel is against climate change. At the same time, some people have said that the biggest fight in this book is against pessimism. Can you tell us what the magical girls are fighting for? 작품 내에서 제가 묘사한 바로는 일단 크고 작은 범죄와 직접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으로 묘사를 했는데 역시 그래도 또 가장 거대한 적은 기후 위기다라고 작품에서도 표현을 했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마법소녀들도 우리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법소녀의 탄생을 봐도 원래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가 어떤 우연한 계기로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계기로 힘을 얻게 되는데 뭐 그 힘만 빼면 정말로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변호사나 플로리스트 같이 전문적이고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도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듯이. 그래서 당연하게도 마법소녀들의 적도 우리가 적으로 여기는 존재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자님들이 말씀하셨다는 대로 마법소녀의 적은 진짜 적은 염세주의다라는 지적도 저에게는 그 또한 옳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들 또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비관하고 포기하려는 마음들 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And in your novel, a magical girl finds her power by realizing what it is. At the same time, there are a lot of responsibilities and commitment and pressure that comes with having that magical power. What is a magical power to you? What can be a magical power in this so-called magicless society that we all live today? 저는 포기하지 않는 힘 을 마법이라고 믿고 있어요.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단순한 이유인데 포기하지 않는 데에는 에너지가 정말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비관하고 염세주의에 물드는 건 쉽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진단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건 정말 아무 때나 그냥 해 버릴 수 있어요. 어려운 거는 이 모든 일들이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비관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Wanted to go a little bit beyond the magical girls. Your first novel, The Girl in the Air, was a historical fiction based on a woman many people did not know about. Your other novel, Martha's Work, is considered a thriller, and The Shirley Club is a romance travelogue. And now The Magical Retires is considered a fantasy novel. And I haven't even mentioned your short stories and essays. It seems like
you write across many different genres. Are you aware of a particular genre when you write, or do you consciously try to write in different genres, or do you consciously not think about which genre you're gonna write in? 일단은 작품마다 그 제목이 먼저 떠오르거나 장면이 먼저 떠오르거나 뭐 그런 식으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저한테는 일단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캐릭터예요. 그 말씀하신 채공녀 강주룡의 경우 강주룡의 인터뷰를 읽고 또 읽으면서 강주룡이라는 인물의 성격을 가장 먼저 파악하려고 애썼고 그 '성격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쓰기 시작했었고요. 또 마르타 에일의 경우에는 살인을 하면 안 될 물론 살인은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도덕적인 직업,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에 종사하지만 피할 수 없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어떤 여자라는 그 캐릭터성을 먼저 떠올리면서 줄거리를 잡았어요. 에세이를 쓸 때조차도 나 자신, 소설가 박서련이라는 캐릭터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좀 쓰게 되는 것 같고요. 캐릭터를 고민하다 보면 그 캐릭터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입혀 주고 싶어지는데 저는 그게 장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장르 구분에 대한 생각은 조금 사후적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어 사실은 쓰는 동안에 '아 이 장르의 팬분들께 신뢰가 되지 않게 잘 써야지.'라는 각오의 차원에서 장르를 의식하는 정도인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쓰고 싶은 것들을 쓰고 독자님들이 보시기에 '박서련이라는 특정한 하나의 장르가 성립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야망 중에 하나입니다. I asked Anton Her, who translated your book, why he became interested in translating your work. And he mentioned this versatility of yours. He said you are, quote, very unique among Korean writers in how versatile you are, and that you seem to be able to write in any genre. So when you heard that Anton wanted to translate The Magical Girl Retires into English, what was your response? I know you earlier you said a little bit that you wondered if people will understand what a magical girl is, but what was your response to Anton's suggestion that he translate your work into English? 아까 걱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물론 그 걱정은 약간 사후적인 것에 가까웠고 그래도 그 기대감이 먼저였죠. '아 나 출세했구나. 내 책이 미국에 나오는데 엄마 나 출세했어.' 그런 뭔가 약간 네 단순한 생각, 단순한 기쁨이 먼저 앞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안토너 선생님이 번역을 하신다니까 너무 놀랍고 영광이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시대의 한국 사회상을 잘 반영하려고 애쓰며 쓴 소설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한국의 독자들을 겨냥하며 쓴 면이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 '해외 독자분들께는 어떨까.'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Do you think about your readers when you write? You just mentioned that this you were thinking about sending a certain message, should I say, to the contemporary Korean readers while you're writing this book. So if this is a letter to your readers, what did you want the letter to be about? Or did you want this book to be a letter to your readers? 주인공이 저보다 지금의 저보다 약간 어린데 아까도 제가 슬쩍 드렸던 말씀 중에 '그때 죽지 않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독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도 같아요. 엄청나게 지금이 어둡게 느껴질지라도 그리고
그 시기를 지금은 빠져나온 사람의 책임감 없는 말처럼 지금 제 말이 그렇게 들릴지라도 지금 그 자리에서 포기하시지 말아 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나은 순간이 올 것이고 지금 당신이 너무 힘들어서 무릎 꿇고 싶은 바로 그 순간이 당신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씩 밝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포기하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이 소설을 제가 쓴 이유도 결국은 그런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The US version of this book also includes illustrations by an illustrator named Kim San-ho. What was the thought behind including the illustrations? 특별히 저의 요청이 있거나 하진 않았고 저한테는 어 영문판 마법소녀 은퇴합니다에 대한 소식들이 저한테는 일련의 서프라이즈들이기도 한데 그 표지도 그렇고 저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챕터마다 들어가 있는 걸 지금 처음 배웠어요 사실은. 근데 굉장히 멋진 일러스트일 거라고 짐작하고 있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런 연출을 사실은 한국판에서도 저는 사실은 바랬었거든요. 한국 독자님들한테도 마법소녀가 나오는 소설이라는 것은 좀 생소한 시도이기도 해서 이 책을 만든 미국 현지 출판사 쪽에서는 아마 높은 장르 이해도를 바탕으로 비주얼라이징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장르 이해도에 따른 책 구성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또 하나의 서프라이즈하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At the, I think towards the end of the book, there's a famous line from your book. It says, "It's a tale as old as time. The hero who saves the world is always the one who loses their job in the end." Why did you want to tell this very particular old tale in your own way? 이 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문화 차이일까요? 서구권에서는 이런 말을 안 하나요? 저한테는 정말 동양 문화권이라고 해야 될지 한국에서라고 해야 될지 이건 되게 흔한 생각이거든요. 그 "정의로운 행동을 해 봤자 본인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간의 비관 또는 자조 같은 것들이 좀 만연하게 있어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오히려 그 때문에 더 빛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주인공들이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진 행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데도 그런 희생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 선한 마음이 더 돋보이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또 다른 의도를 이야기하자면 소설이 그 장면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 말은 약간은 무게가 있긴 하지만 그 "망한다."라고 일축해 버리긴 했지만 "망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상당히 센 워딩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말을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한순간 세계를 구하고 바로 그 순간에는 마치 내가 커다란 손해나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도 주인공의 삶은 계속되고 주인공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Now that you're going to meet some new readers who'll be reading your book in English, anything you would like to say to them? 사실은 이 질문이 저한테는 가장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저도 영미권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매우 즐겨 보고 모두 '아 사람 사는 곳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기도 했었는데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에게 남긴 상처라고 한다면 그전만 해도 저는 지구촌이라는 말을 믿었었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또 글로컬이라는 개념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왜 영어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World is my oyster." 네. 그래서 그 우리 세대에게 그 세계는 모두 우리 것이라는 어떤 자신감 같은 것도 있었고, 막대한 낙관 속에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먼 나라의 이웃들도 정말로 이웃처럼 느끼는 시절이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다시 한번 지구가 정말 크고 '우리는 사실은 아직 멀구나.'라는 생각을, 좀 비관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장 비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썼던,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비관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시절, 그때에 쓴 이 소설이 미국 독자님들을 최초로 만나는 저의 소설이 된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놀랍고 좀 기적적으로까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어 주시는 독자님들께, 아까 제가 독자님들께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마도 어디에 계시든 어떤 상황에 있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 달라는 이 소설의 메시지는, 그 "어디에서나 유효하다. 언제나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약간 요즘 한국이 총선 앞두고 있는 시기라 그런지 저도 약간 '정치인처럼 말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거창한 말을 하려던 건 사실 아니었고요. 그냥 제가 너무 사실은 긴장이 됩니다. 처음으로 미국에 가는 저의 소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모쪼록 예쁘게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물론 가장 크고, '제발, 제발,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Well, A Magical Girl Retires is available wherever books are sold. Thank you, Saren, for joining us today. 감사합니다.